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금일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쉽사리 꺾이지 않을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든 장중에 떨어져도 종가는 어떻게든 플러스로 끝날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전반적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주식톡 정보 공유방은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은 시장 상황과 환율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드리지 않았는데 보유 중이었던 네오위즈 이렇게 38,000원에서 900원 1차 물량 확정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6.7% 정도 수익 청산을 드렸고 나머지 물량도 현재 8%대 보유 중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분위기가 살고 있고 8월달 들어와서 무료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돈 하나 들지 않고 벌써 무료로 1년 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초반에 약세로 출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분명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도 버텨냈고 오늘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큰 상승은 아닐지라도 쉽사리 하방으로 빼지 않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초반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저점 마이너스 1.1%까지도 빼는 모습도 있었는데 금방 만회를 하고 이렇게 플러스 1.1%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숨고르기 형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빼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 쉬어가더라도 어떻게 쉬어가는 게 중요한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장 끝나고 악재가 될 만한 공시도 있었는데요. 보통 때 같았으면 주가를 하방으로 이끄는 이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간단히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송 등 제기 신청에 관한 이런 공시인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두산중업 외 12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신청했고 1심은 한국가스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기존 소송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외 12개 회사가 2천억씩 좀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적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정정된 공시를 보면 더 강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12개사 중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6개 회사는 각자 4,230억 원이라는 돈을 또 부과를 했고 완제일까지 12%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 2017년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해서 담합을 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4,200억 원에 대한 이런 배상금이 좀 확정이 된다면 시가 급한 재무적인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좋게 반응할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분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장기간 동안 내재되어 있던 악재로 좀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에
자기 자본 대비 청구 금액이 2.8%에서 6%까지 좀 상승을 했다. 좋지 못한 이런 공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웨인과 프로그램은 매수세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웨인은 68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5만 주 또 순매수가 되었죠. 여기에 외국계 JP모건 같은 경우도 33만 주 좀 순매수가 되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11만 주가량 이탈을 하면서 전체로 4만 2천 주가량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도 9일 연속으로 많은 물량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는 공시에도 외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인들은 9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으로 봐도 올해는 9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작년 12월 중순쯤 10일 정도 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중간에 한번 물량을 빼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외인들이 저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은 외인들이 상승을 주도 중이고, 현재 이 종목에 매수를 해야 하는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는 하루 유입이 되고 이틀은 또 나가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한 매수세에 외인 보유율이 11% 가까이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급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만일 외인들이 또 꾸준하게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를 과연 어디까지 좀 끌어내릴 수 있을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줘야 그 부분을 좀 상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상당히 비율이 좋습니다. 0.23%로 8월달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수치로 1%도 비율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공매 수량은 1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매 잔고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8월 12일자 1250만 주로 전일보다 150만 주가 감소를 했고, 1200만 주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 이후 가장 낮은 공매 잔고 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를 보셔도 상환이 체결보다 확실히 좀 많아지면서 잔고 수량 3천억, 그리고 잔고 금액도 300억 가량 줄어든 6,300억까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보합권 마감, 오늘은 1.18% 상승한 21,4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요 며칠간 종가상 움직임은 거의 없는 편으로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제한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또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주가가 옆으로 좀 정체되고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종가상 21,500원을 좀 유지하고 쉴 때 쉬어가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여기 구간이죠. 21,700원에서 21,800원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주가 자체는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5일선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서 좀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 분위기도 좋고 수급이 좋을 때 추가 상승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하락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21,000원 구간 그리고 2만원 구간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게 좀 빠르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잡아가느냐, 아니면 조금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상승세를 잡아가느냐, 이런 싸움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집트 수주 소식이 좀 나와서
다시 한번 강한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거래량도 일정 부분 좀 유지를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추세 상단 돌파 이후에 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월봉도 보시면 이번 달 14.4% 상승으로 평균적인 지지선 2만원 구간 위에서 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관망세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위에서 움직였던 이런 흐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움직여야 더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원전 이슈는 국내를 가리지 않고 호재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달 국내 첫 SMR 국제행사 열린다. 차세대 원전 수출 교두보 광고를 좀 끄겠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국내 최초의 SMR 관련 국제행사가 열린다. 한수원에 따르면 오늘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한수원이 주관하는 SMR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SMR이란 기존의 발전량 1000MW급 경수로 대형 원전보다 용량을 줄여 300메가 이하급으로 만든 소형 원전이고, 차세대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SK그룹이 미국 SMR 설계 기업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지분 투자를 한다고 밝히는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수주 계획 등을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SMR 등 원자력 분야 기술 경쟁력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고, 산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ISMR 기술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올해 5월 말 통과를 했다. 이를 통해서 국제기구 단체와 협력을 확대하며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사의 기술 세션에서는 전세계 SMR 추진 기술 개발 사례, 우리나라와 IAEA의 SMR 인허가 준비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ISMR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사에는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도 두루 참가한다. 우선 산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런 기관들이 참석을 하고, 회사는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등 삼성물산도 보이고 이런 회사들이 참석을 한다. 해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해 세계원전사업협회, 미국 원전연구원, 프랑스 업체 프라마톰, 덴마크의 SMR 기업 시보그 등 전세계 중수로 원전 운영사 모임, 그리고 캐나다 엔지니어링사 해치 등 유수의 기관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 이런 기업들과 이런 협회들도 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ISMR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고, 대형 원전이라던가 SMR 또 수출에 대해서 좋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집트 원전 수출 소식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아는 소식이라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협상이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ASE 2017년으로부터 수주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39조 원에 이르며 이 중 한수원은 2차 측 분야 터빈 건물, 5개 시설 등을 맡는다. 이는 전체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조에서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터빈 제작 및 설치를 맡는 두산에너빌리티 및 협력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애초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터빈을 제작하고 현대건설이 설치를 맡기로 했으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과 설치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3년 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비교해 이번 엘다바 원전 수주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좀 하루라도 좀 수주가 급한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은 수주 이런 이득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집트 수주 소식은 이 정도로 보시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8월달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